안녕하세요. 교재 380페이지입니다. 앞전체 그 건축물의 용도 분류까지 봤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인데요. 용도 분류,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28가지 있죠. 내가 28가지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이제 용도를 변경할 때 쉽게 말해서 업종 변경이죠. 용도를 변경할 때도 일정한 규제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이 28가지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 그 첫 글자 따서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요. 첫 글자 따가지고 자, 산, 전, 문, 영, 도, 근, 주, 기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은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28가지를 이 9개 시설군에다 전부 다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억지로 암기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28가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있는가?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 있습니다. 산업시설군, 산업 그러면 공장입니다. 공장. 산업 그러면 공장을 생각해야 돼요. 공장과 유사한 것들. 그럼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좀 위험하고 시끄럽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고도 들어가야 되고 운수도 일이 들어가야 되고 위험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식장, 그리고 옛날에는 분뇨 쓰레기 그랬는데 지금은 자원순환 그러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 크게 7가지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전기통신시설, 그러니까 전기 그러면 발전시설 있고, 통신 그러면 통신시설 있고, 문화집회 그러면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문화집회고, 두 번째 종교도 많이 모이고, 세 번째 위락도 많이 모이고,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나요? 네, 관광휴게 있겠네요. 관광휴게. 영업은 장사합니다. 장사하니까 첫 번째 판매가 있겠고, 두 번째 운동이 있고, 세 번째 숙박이 있고, 네 번째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에서 다중생활시설이 옛날 말로 고시원인데, 고시원 성격 숙박하고 똑같아요. 숙박하고. 고시원이 요즘은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숙박 개념이니까 이종에 다중은 이리 넣고, 교육복지 그러면 첫 번째 교육연구 있습니다. 교육연구. 교육 그러면 또 수련 있고 수련. 복지 그러면 노유자가 있고, 복지에는 의료가 있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군 그러면 제1종근생이 있고, 제1종근생, 2종근생, 1종근생, 2종근생인데, 2종근생에서 얘는 빼야죠. 다중의료 갔으니까 2종근생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 업무는, 주거는 단독주택이 주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주거고, 업무는 그냥 업무시설의 업무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교정군사 있어요. 교정군사. 기타는 동물 및 식물 관련입니다. 또 나머지는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 관련인 거. 산업 그러면 일단은 산업 그러면 굴도 공장 생각해야 돼요. 공장과 유사한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무섭고 이런 거 돼야 되니까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묘지 관련, 장례식장, 자원순환 관련. 장례식장을 좀 주의한 게, 원래는 장례식장이 기타에다가 위에 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전기통신이니까 전기니까 발전이 있고 통신이 있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형인데 얘를 좀 조심해야 돼요. 위락을 좀 주의하고, 영업은 장사하는 측면이니까 판매가 있고, 운동 좀 조심해야 돼요. 운동 조심하고, 숙박도 좀 주의하고, 이종근생의 다중도 주의하고, 다중생활시설은
교육 측면이 아니고 숙박이다 생각하고, 교육복지는 교육이니까 교육연구, 수련, 복지는 노유자, 의료, 딱히 함정이 없습니다. 근생은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얘만 주면 되죠. 다중생활시설이 위에가 있다 이것만 주의하고, 주거 업무니까 주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는 업무 얘 주의하죠. 교정군사 주의하고, 동물 및 식물은 기타니까 조심하고, 교육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잘 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상수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용도 변경할 때, 업종 변경할 때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올라간다. 하위 시설이 상위 시설로 갈 때는, 하위 시설이 상위로 갈 때는 허가 받습니다. 허가. 반대로 상위가 하위로 갈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 그러니까 허가냐 신고냐. 허가냐.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 상위로 갈 때는 허가고 하위로 갈 때는 신고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시군구한테 해야 되는데, 세종시가 하기 때문에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특별자치시가 해야 되고, 제주도도 기초가 없습니다. 그럼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해야 되고,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한테 용도 변경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은 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으면 이제 뭐가 바뀌는가? 건축물 대장이 바뀌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바뀌니까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대장을 갖다가 변경을 해줍니다.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변경한다 그 말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대장 알아서 정리를 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게 되면 법에서는 그냥 허용한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면 허용을 해가지고, 그냥 허용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그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러한 사실 못 알면 건축물 대장을 갖다 한마디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을 하되, 누구한테 여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뭐 해야 되냐?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라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에 변경 신청하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더라. 그래야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해야 이 건축물 대장이 나중에 건축 관련된 정책 수립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허용을 하되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이 내용이 주로 한 문제니까 정리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381페이지 보면 381페이지입니다. 2번 용도 변경에 허가 신고해가지고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냐? 기초입니다.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1번 허가해가지고 건축물 각 시설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이죠. 위로 갈 때는 허가. 2번 신고 그러면 하위군, 밑으로 갈 때는 신고 그럽니다. 3번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이 말은 옆으로 갔을 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자는 뭐뭐 한다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된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는가?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저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결론이에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암기를 해야만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가게 되면 382페이지 이제 2장 건축물의 건축 그럽니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에서 1번 사전 결정인데, 사전 결정이라 이 제도는 사전 미리죠. 미리 결정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전 결정이라 이 제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오면 좋은데 불허가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불이익,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까? 이래서 만든 제도가 사전결정제도입니다. 사전결정제도라 이런 얘기요. 자, 이런 토지에다가 갑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토지 그 뭐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용도 지역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종류가 28가지인데 일단은 건축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허가 신청인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고 여기서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누가 피해 보냐? 상대적으로 갑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갑은 누굽니까?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해 보니까 어떻게 이 피해를 갖다가 안 보게 할까? 예방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갈수록 좀 나라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방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허가 신청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 땅에다가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법에서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주니까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럼 어쩌라고요? 허가 신청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보고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읽어보면 허가 대상 건축물 이게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지 할 때는 건축가 신청이 되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허가권자한테 당해 건축물에 해당되지 건축한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지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게 시험문제니까 할 수 있다. 포인트 3개 나왔죠.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아닙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두 번째 누구한테 그러면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하이였나 물어보니까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좀 잘 잡아놔야 돼요. 다음에 2절 이제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 허가 파트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권자. 1번 건축물 건축 대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허가받는다. 2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요. 건축법상 허가권자입니다. 건축하거나 대순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 게 해가지고 허가권자는 원칙은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기초. 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예외는 어디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했을 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했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이다 그러면 군수, 구청장 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 암기하지 내일 이용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층수는 몇 층입니까 하면 21층 이상입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하게 되면 연면적은 10만입니다. 10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합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21층 이상이 되나 10만 이상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단 해가지고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공장이 있고 두 번째가 창고가 있고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거는 누가 하냐, 이거는 누가 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가 한다고. 또 누가 한다고? 군수, 구청장 하는데, 여기서 단서 나옵니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하니까 군수, 구청장 하는데,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입니다. 초고층은 제외다. 초고층이란 몇 층이 초고층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50층 이상 초고층이요. 높이로 하면 200m 높이는 50층 또는 200m 이상 된 이거 보고 초고층이래요. 초고층은 제외다 그 말은 초고층은 누가 한다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암기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21자 박스 보면 1번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러지 않는다. 제외한다.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초고층은 제외한다 해서 초고층은 제외한다 그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그 부분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해야 되고 2번 이제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누군가 잘 봐야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를 해요. 그러면 누구만 빠졌냐 그러면 빠지는 게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일반적인 도지사, 특별자치도하고 일반도는 다르니까 일반적인 도지사는 허가권이 있냐 없냐? 허가권이 없습니다. 도에서 건축할 때는 도지사는 절대 허가 뭡니다. 허가는 못하지만 미리 사전에 승인합니다. 승인. 무슨 얘기냐?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한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 받은 대상이 뭐냐? 이것도 암기해야지 뭐 이해해서 푸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지사 승인 받는 대상 세 가지. 첫 번째는 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와야 돼요. 이 내용이 다시 그대로 와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하는데 도지사는 승인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도지사 승인이니까 이거 암기하죠. 그러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층 제외한다. 또 초고층 제외한다 그러면 초고층은 도지사가 직접 승인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세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 수질보호한다. 그러면 규모가 좀 있어요. 규모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규모가 없습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 5가지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것은 규모가 없습니다. 그냥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일단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뭔데 승인권자다 이거 알고 도지사 승인권자인데 즉 도에서 허가는 시장 군수가 허가한다.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먼저 도지사 승인받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이건 암기하죠.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 내용이니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하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다음 그래서 공장, 창고, 심의 같은 건 제외하고 자연환경 수질보호 잘 봐야 돼. 자연환경 수질보호, 주거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이게 도지사가 지정 공간을 제공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시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짜자지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함정 안 써.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이게 숫자가 없으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암기를 좀 잘 해야 돼요. 도의사 사전 승인도 그런 데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번 보면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원래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자,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하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며 미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에게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그 대상이 박스가 이제 밑에 1번, 2번, 3번 3개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기본선 나오게 되면 암기해야 돼. 총 9개 있습니다. 9개. 3개가 아니고 9개.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닥문학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두 번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세 번째 대수선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는 나중에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암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수록을 안 했으니까 어디까지 하는가? 원칙은 허가인데 예외적으로 신고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런 지문 자체가 나오니까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걸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 그래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 2번 보면 신고 효력 상실해가지고 신고한 자가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그 숫자는 중요하니까 암기하자. 신고하고 1년인지 6개월인지 2년인지 이게 시험 문제니까 1년.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3번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 허가 등장 이 부분은 또 매년 나온다. 매년 이번 건축 허가 등 제한 매년 나오는데요. 건축 허가 등 제한 왜 허가 등이라 하냐면 허가 제한하고 착공 제한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근데 그 부분을 알려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을 갖다.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하면 원칙은 특자시, 특자시군고 누구요? 기초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보다는 급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등 그런데 등 그러면 이 등에는 뭐가 있냐? 착공이 있습니다. 착공. 허가도 제한하고 뭐도 제한한다? 착공도 제한한다. 이거를 법에서는 죽여서 허가 등 제한 그러는데 그럼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허가니까 이 사람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허가권자의 허가, 이미 허가한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이거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도지사도 이걸 할 수 있죠. 얘는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 등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이런 건 이해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입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두 번째, 주무부처 장이 한마디로 각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각부 장관이 누가 있냐? 문화관광부 장관이, 환경보존에서 환경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또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 문화보존, 환경보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착공 제한할 수 있고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허가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이제 국토관리 이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또는 시도지사는 하나의 지역이니까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이 허가한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에서가 제한할 때는 일단 먼저 제한합니다. 먼저 제한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질문이니까 해제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에서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먼저 뭐 하냐?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게 뭡니까? 심의 거쳐가지고 어디가 제한된다는 사실 갖다가 공고를 하든가 고시해 줍니다. 이랬을 때 제한 기간은 몇 년 나왔냐? 제한 기간은 2년.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야 돼. 이게 또 연장이 돼요. 연장이 1회 1년 됩니다. 연장이 1회 1년 된다. 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그 사실을 허가 착공 제한된다. 그 사실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주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일반인들에게 공고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 해봤자 매출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은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예거나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누가 제안하냐? 국장이냐? 시도냐? 물어보니까 국토관리니까 국장. 주무부 장관이 각부 장관이죠. 국방상,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제한 사유는 국토관리상 필요, 두 번째 주무부장 요청이고, 두 번째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에서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 군, 구청장의 허가받은 건물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보면 특별시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으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 3번 심의죠. 국장 시도에서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 제한기간 암기하죠. 제한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단 2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숫자니까 중요하고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이제 공고의 공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목적 기간 대상을 두면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된 상세 정해서 허가권자한테 통보 이거죠. 국장 시도가 제한한다 어쩐다고요? 그 사실 허가권자한테 통보한다. 그럼 끝으로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쪽이 중요 파트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사용 승인 가르치고 준공 검사 그러는데, 옛날에는 건축 공사 끝나고 이제 쓰고 싶으면 뭘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받아야죠. 완료가 된 내용이 허가한 내용과 일치가 되는가 확인하자 준공 검사 받고, 근데 준공 검사의 명칭이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사용 검사로 바뀌었어요. 그 명칭이 건축법에서 다시 뭐로 바뀌었어요? 사용 승인. 이게 사용 승인. 근데 앞전주에 했던 도정법 뭐라 그래요? 준공인가라 그래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는 모두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 그럼 먼저 1번 사용승인 신청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받거나 시행한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거기 보게 되면 허가받거나 시행한 건축물,
허가 대상 가수 건축물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동별 공사 완료를 포함한다. 건축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국토부를 행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면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누가 그러면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준공검사 대상, 사용 승인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수건축물. 세 번째 사용 승인 신청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칙은 뭡니까? 모두 완료하고 예외적으로 한 동 끝났을 때 동별로 완료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 돼 있다. 누가 하냐? 건축주가 누구한테 한다?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대상이 뭐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수 건축물 세 가지다. 사용 승인 신청 시기 언제 하냐? 원칙은 모두 끝나고 하되 예외적으로 동별로 끝나면 끝난 동별로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사용 승인서 거부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으면 국토부를 행정하는 기간 7일입니다.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사용 승인서를 줍니다. 7일 기억하시고.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이란 검사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하면 일단 먼저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준다. 단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없이도 준다 이 얘기고. 3번 이제 사용 승인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상식적인 얘기죠. 준공검사 받았으면 이제 써야죠. 그래서 건축주는 사용 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두 가지가 있죠. 1번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받으면, 안 주면, 허가권자가 법이 정하는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주면 안 받고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 용도를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부를 행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생각합시다.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을 언제 쓰냐 그러면 원칙은 사용 승인 받고 쓰는데 사용 승인 안 받고 쓰는 경우 두 개 있다. 첫 번째 뭐냐?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안 줬다. 두 번째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 부분은 미리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사용 승인이고요. 3장 보면 건축물에 유지 관리인데 유지 관리 쪽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4장 보면 4장 대지 및 도로입니다. 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이제 건축하는 땅입니다. 건축하는 땅. 우리가 앞전 주에서 용어에서 건축법 용어에서 대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대지 범위를 찾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대지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보고 대지라 그래요. 먼저 1번 대지 안전에서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비 왔을 때 무슨 문제 있겠는가 판단해야 돼요. 일단은 빗물은 어디로 가야 빠져요? 도로 같아. 도로로 가야만 도로 밑에 뭐가 있고 하수관이 있고 그래서 빗물이 도로로 빠져야 되는데 도로가 대지보다 더 넓다 그러면 그 대지는 100% 침수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그 도로를 갖다 시험 문제에서 살짝 바꿔서 대지 쓰나요? 대지. 그러면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읽다 보니까. 그래서 원칙은 인접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단 예외했습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즉 물 빼는데 지장이 없다.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좀 물 차도 괜찮다.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면 낮아도 된다 이 얘기죠. 1번 대지안의 적용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은 나무를 심어야 사용승인 준공세 줍니다. 나무 심자 이 얘기고. 근데 그건 중요성이 없고. 3번 공개공지. 최근 들어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나왔어요. 공개 그러면 오픈된 공지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어디에다가 오픈된 휴게소를 만드는가 박스 보게 되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특다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도시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1, 2, 3, 4, 4개 땅 묶어놓으면 공통점 뭐냐? 불특정. 특정이 아니고 불특정, 불특정.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2번 봐요. 대상 건축물. 바닷물약계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 빼고 그 좀 주의해야 돼요. 운수, 여경료만 해당한다. 그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업무 숙박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문화집회 그러면 문화집회. 아까 문화집회 뭐 생각하면 됩니까? 완전 큰 극장 같은 거. 큰 극장 같은 거 생각하면 좋아요. 종교시설 그러면 큰 교회 생각하면 좋고, 판매시설 그러면 백화점을 생각하면 좋고, 운수, 터미널 생각하고, 업무, 시청, 구청, 경찰서 생각하고, 숙박, 호텔 생각하고. 그러면 그 용도가 전부 다 뭡니까?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 그러면서 바닷물약계가 5천 이상이면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위에 박스가 뭡니까? 특정이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이 다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 2번 모아놓으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가뜩이나 사람도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해필이면 건물을 지어도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연면적이 바닷물약계가 5천 이상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라. 이게 공개 공지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휴게소입니다. 그럼 이제 3번 공개 공지 설치 면적을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대지 면적 100분의 10. 그 숫자는 암기하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대지 면적이 10%에 인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적용 면적과 매정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할 수 있다. 적용 면적. 나무 심어놓고 그런 데 휴게소 꾸며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사인데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다음 각호 범위 내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을 1.2배. 그 숫자 암기될 숫자. 이게 지금 공개 공지 설치하다 싫은데 의무적으로 해다. 안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하면은 인센티브 준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게 좀 위로 더 지으라고. 용적률을 위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공개 공지인데 내용 별거 안 됩니다. 알고 나면. 첫 번째 포인트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그 지역이 어디냐?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면 포함하는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근데 주거지역에서 뭐는 빼라고요?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는 평소에 사람 안 다니까 빼고, 상업은 다 들어가고, 공업 중에서 전용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은 특정인이 아니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다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빼라고.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뭘 빼고 전용주 빼고 상업 다 넣고 공업 뭐는 뺀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뺀다. 그럼 뭐 남았다? 자연녹지. 일단은 대상 지역 이렇게 잡아야 되고 녹지가 아니고 지금 공개 공지 제도는 어디서는 쓸 수 없는 제도냐 그러면 주상공 빼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데서는 이 제도를 쓸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만 쓰는 제도니까. 그러니까 대상 타겟이 주상공이다. 주상공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전용주거는 이건 출퇴근 시간만 다니지 평소에는 안 다녀. 그래서 빼야 되고, 상업은 4개 뭐 다 넣어야 되고, 4개 평소에 사람이 많으니까. 공업적은 전용공업과 일반공업은 그 업에 종사하는 특정인만 다니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니까 빼야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남았습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4개, 그리고 준공업. 그 지역에서 그 다음 용도 보게 되면 용도를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 바닥면적 5천 이건 암기해주고 숫자니까 암기하고 문화집회, 예술의 전당, 대형 극장, 사례 많이 뭐죠? 종교, 큰 교회 생각하고 판매는 백화점 생각하는데 판매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시를 제외한다. 시험에서 포함한다 그러니까 저기 가락시장 같은 데 생각 그런 데는 제외하고 운수인데 운수 여객용만 해당한다. 여객용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얘기지 화물 따지지 말고 그리고 업무 우리가 시청이나 경찰서 가게 되면 쉼터 있습니다. 숙박, 호텔 그런 용도는 이해하되 2가지 주의하죠. 판매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빼고 운수는 여객용만 해당하고 그 주의하고 공개공지 설치 면적 이거는 뭐 암기하지 이해할 수 없어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산다. 안 하게 되면 어쩐다? 처벌한다. 하면 어쩐다? 인센티브 준다. 뭐를 얼마만큼 줄 거냐? 건물 위로 20% 더 재라.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도 1.2배. 그런데 출제가 잘 됐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잘 잡아놓고요. 근데 2절 도로입니다. 도로. 건축법에서 도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건축법에서 도로는 주로 우리가 도로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 그러면 이런 데 씁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이러고 도로가 있다. 도로 옆에 이러고 땅이 있다. 자,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이 구분하는 거야. 맹지냐 아니냐. 도로 옆에 땅 보고 맹지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참 애매한데 맹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이게 도로냐 아니냐 도로냐 도로인가 아닌가 도로라고 그려놓고 또 도로인가 아닌가 이거 물으면 이것도 좀 웃기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춰야 도로란가? 이렇게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접해야 맹지가 아니지. 건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로에 접한 땅은 맹지가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무슨 구조를 갖춰야 도로라고 할까? 건축법에서 도로 그러면 이제 원칙 예외 보면 됩니다. 원칙 예외 가지고 원칙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입니다. 4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 첫 번째 보행입니다. 보행. 거기에는 사람이 다녀야 돼. 2번째 차량 통행. 차가 다녀야 돼요. 3번째 그 도로폭은 4m 이상이 돼야 돼요. 4번째 그때 그 도로는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무슨 법인지 관계없다. 좌우지간 법에서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고시만 해놓으면 건축법은 도로다. 이 4가지 갖추라고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시되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했을 때 이 4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도로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1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대령이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를 말한다. 시험에서는 예정도로가 중요합니다. 예정도로 건축법은 도로라고 합니다. 즉 예정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예정도래요. 1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 꼭 굳이 도로법일 필요는 없다.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다. 좌우지간 법에 의해서 신설한다, 변경한다. 고시만 되면. 2번째는 법에서 고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거나 신고할 때 시도, 시군구청장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그것도 도로 그럽니다.
그다음에 2번 이제 도로와 대지 관계는 나중에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나중에 예외하는데 예외 뭐가 있냐 그러면 지형적 조건으로 나중에 이런 거 배워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입니다. 차량 통행이란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 그러는데 뭘 생각하냐 그러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가 안 된다. 그 말은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는 사람은 다니지만 차는 못 다녀. 이게 3m 이상이면 도로라고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막다른 도로에 막다른 도로 가다 막힌 길이 막다른 도로 꼴목길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도로다 그러면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되고 이 폭이 몇 메타가 나와야 되면 이 폭이 4m 나야 돼요. 원칙은 4m니까 4m가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막힌 도로는 자 이쯤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다 막힌 이 도로 폭은 몇 메타냐 여기는 4m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로 폭은 몇 메타냐 물어보면 이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길면은 폭은 넓을 것이고 이리 가면 이렇게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기준을 10m 잡아가지고 10m 미만이냐 아니면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냐 아니면 35m 이상이냐 이렇게 세 가지요. 첫 번째 10m 미만이다. 10m 이상 35 미만이다. 35 이상이다. 10m 미만이다 그러면 그 도로폭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 그럼 도로폭이 3m 이상. 35m 이상 그러면 도로폭이 6m 이상 된다. 보통 암기할 때 2, 3은 6 그럽니다. 2, 3은 6. 2, 3은 6 기억이 돼요.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서 2m도 있고 3m도 있고 6m도 있다. 이걸 보면서 무슨 판단하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물어보면 차 못 다니는 도로도 있습니다. 차 못 다니는 도로. 4m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3m도 있고 2m도 있고 6m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고시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권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하면 사람이 못 다닌다 그 말 없죠? 사람만큼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근데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자동차만 다닌다 해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 안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이거 알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된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기억해야 돼요. 예정도로 포함한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땅이 맹지냐 아니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냐 안 되냐. 건축법상 이런 게 건축도로니까 이게 순수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쉽게 말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뭐가 많습니까? 맹지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뭐가 못 다니까? 사람이 못 다니니까 이것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갑의 땅은 맹지라고 이쯤에서 을이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을이 이만큼 땅 가지고 있다. 이 땅도 도로에 안 접혀 있으니까 이 땅도 당연히 맹지예요. 맹지인데 가서 봤더니 맹지인데 토지 이용계 확인서 나중에 땅이 나오면 얘기해야 되거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떼봐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뗐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도로가 이러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가서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현황을 봤더니 현황에 이미 도로라고 포장이 돼 있고 지목도 도로라고 나오고 포장도 돼 있고 즉 실제 현황도 도로고 그리고 지목도 도로고 이게 건축법 도로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서 봤더니 얘는 전부 다 이게 넌밭입니다. 넌밭인데 토지 이용계 확인서 상으로 분명히 읽고 도로 이렇게 도로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면 이말 나옵니다. 소로 이류 이말 나와요. 소로 이류에 땅이 닿고 있다. 접함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이 도로가 소로 작은 도로 1류, 2류, 3류 있어요.
이 위에 접한 땅이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맹지냐 아이냐 따졌을 때 아직 이거는 개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설이 안 됐습니다. 현황은 뭐라고? 논이나 밭이다. 논이나 밭. 지목도 전 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 서로 이러고 나오면 이미 법에서는 도로라고 고시를 했어 안 했어요? 고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예정도란다. 예정도로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맹지가 아닙니다. 맹지가 아니니까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허가해 줍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해 줄 거냐? 그래서 갑이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이 조건입니다. 허가권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일정한 조건부입니다.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개발인가 이렇게 도로 개설하라는 조건부로 허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맹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먼저 도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서 대지 그러면 대지 건축하는 땅은 그게 지금 대지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한다. 자동차만은 통행에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아까 저기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여기에 대지가 있다. 자,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얼마를 접해야 되냐 이 얘기야. 얼마를 접해야 되는 것은 2m 이상, 이 기회도 2m 이상을 접해야 이 땅에는 허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미만 접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했죠.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m를 안 접해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들어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이 땅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을이 땅 가지겠다. 갑의 땅은 지금 도로에 접혔지만 을 땅은 도로에 안 접혔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맹지입니다.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 을이 허가권자한테 가가지고 을이 허가해가지고 갑이 자기 땅을 갖다 출입해서 진출입하라고 뭘 해줬다니까? 사용승낙서했다. 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을은 사용승낙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 을은 어쩐다고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는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 뭘 설정하면 지역권 설정하면 자기 땅은 물론 아니죠. 물론 안 접했지만 이런 데다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진출반대 지장 뭐 없다 그러면 허가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m 접하라는 원칙이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 접해도 괜찮고 두 번째 건축물 주위에 대링에 정하는 공지가 있다. 이건 운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지가 있다. 여기도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을 때 맹지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여기에 건축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건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다니는데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못 접했지만 허가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때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 그 도로가 아닙니다. 2m 접하는 원칙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거기까지가 도로고 3절 건축성 자,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